지역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시간입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연일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게 관세 이런 얘기입니다. 협상 이런 얘기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15%를 이제 매기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두고 세계 경제 질서의 일대 전환점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세계 경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 물결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네네. 그리고 또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 질서를 네. 미국이 모든 게임의 룰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 또 혹은 워싱턴 합의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예.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룰 세터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신자유질서 하에서 룰 세터로서의 그 유일하고 또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데요. 하나는 한 국가 내에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관세 또 혹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서 세계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네. 세계 각국의 개별적인 시장이 통합되어서 마치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전 지구적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자유주의 커다란 특색의 하나는 이런 전 지구적 세계화를 지금과 같은 현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전은 신자유주의.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세계 전체가 이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였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게 대전환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네. 지금 트럼프 정책은 이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런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장 자유 원칙을 흔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높여서 네. 기존의 자유무역주의를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네. 이제 기존의 신자유 기반 세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또 단기간에 충격이 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세계 경제 질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대 혼란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관세 방위비 더 내놔라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뭔가요? 돌이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가장 큰 덕을 본 나라는 우리나라가 틀림없고요. 우리나라가요? 또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먼저 덕을 봤죠. 예. 일본은 1980년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이제 한국인데요.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21세기 들어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이 아닐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맹렬하게 지금 덩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중국이 머지않아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지금 이렇게 피는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여러 동아시아 국가가 이제 신자유주의 속에서 성장을 했고 이제는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또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를 네. 미국이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 룰 세터로서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 게임에서는 이 돈을 따지 못하고 읽고 있거든요. 승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을 희생시키고 또 미래에 룰 세트의 입장 또 지위를 가지는 것은 이것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협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판을 바꿔야 된다. 네. 또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이런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그동안 승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식의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면 네. 한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승자의 그 지위 또 승자의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에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관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협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나 봅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마 물밑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이제 3개월 후에 뭐 결정하게 3개월 후까지 유보시켜 놨는데 이때가 경주 아펙 회의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때쯤 경주의 아펙 회의가 열릴 때 이때쯤 미중 간에 중대한 타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쯤에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미중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발표되는 장소가 경주 아펙 회의가 될 수 있으면 네. 경주 아펙 회의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이벤트의 현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조금 기대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미국과 중국이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와 관련해서 상호 공동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네.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뭐 그것이 중심이 되어 나침반이 되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서 룰세터로 활약을 했던 미국이 실제로는 크게 뭐 이득을 보지 못했고 네, 그렇죠. 실질적인 승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뒤엎는 그런 이제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으로 세계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뭔가 룰세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근데 자국 내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뭔지 궁금한데요. 분명합니다. 지금 뭐 제조업 기반 살리자라는 것이고요. 또 제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 중심이고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요? 예,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녹선다는 말인데요. 그 러스트는 녹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 중심 지역이 최근에 러스트 벨트화하고 있다. 네. 말하자면 제조업 기반이 와해되면서 녹이 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말하자면 녹을 닦아내고 네. 예전과 같이 그곳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녹슬어버린 제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관세 협상을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투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네.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생산도 하고 또 고용도 해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네.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살리고 그 러스트 벨트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아니죠. 말씀하시는 그 거죠? 지금 러스트 벨트에 미국이 러스트 벨트가 되살아나면 네. 실제로 외국에서 그것이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러스트 벨트가
역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러스트 벨트를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외국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 외국의 제조업에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서 그렇겠죠. 미국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두고 보면 네. 이미 제조업 기반의 러스트 벨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의 러스트 벨트는 현재 진행 중인데 네. 이 관세 정책이 이런 러스트 벨트 진행화를 더 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위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네. 가장 약한 고리가 말하자면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 뭐 이런 것일 텐데 네. 중소기업 기반의 제조업의 중심지가 대구 경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의 가장 커다란 영향이 대구 경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기반이 흔들리고 상황에서 여기에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충격까지 더해지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소기업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중소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방식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죠. 네.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지만 네.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요. 또 미국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 기업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이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겨가 버리면 하청기업은 뭐 그대로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실업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살리기 위해서 네.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특단의 정책을 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 혹은 그 지방 정부도 러스트 벨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네. 저는 대구 경북이 그 핵심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곳에 특단의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지방 정부도 이 특단의 정책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살리다가 우리나라의 러스트 벨트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네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